예, 안녕하세요. 프로텍, 그리고 이제 GW 캐드 코리아 소속의 임강현 차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제 GW3D를 이제 처음으로 소개하는 자리라서요. 이 프로그램이 과연 어떤 프로그램인지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소개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내용이나 떤 문의사항들이 있으시면은 요 PPT에 있는 이제 KKANGHYOUN 한메일.net 그 다음에 휴대폰 번호를 남기니까요. 뭐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문의 주시면 일단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GW 소프트의 제품 라인업 중에 한 종류입니다. 2D, 뭐 3D, 뭐 여러 모바일 제품 종류는 이제 꽤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3D 모듈을 담당하고 있는 GW3D이고요. 원래 이제 풀 이름은 이제 GW3D CAD 캠까지 이렇게 해서 얘가 탄생한 지는 이제 좀 있으면 2018년 기준으로 33년이 됩니다. 86년도에 최초의 PC 기반 솔리드 모델러가 출시가 됐고요. 당시에는 이제 소프트웨어는 미국 VX 코퍼레이션의 이제 소프트웨어 명칭도 VX입니다. 86년이면 꽤 오래됐죠. 예,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요 이후에 아마 태어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오래됐고 다른 여러 메이저 3D CAD 툴들이랑 비교해 봐서도 저희가 이제 이 PC 버전 기반에서는 뭐 거의 한 탑 3에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99년도에 이제 최초의 하이브리드 모델링 제품 버전이 출시가 됐습니다. 어, 그러니까 일단 개발 초기부터 그 캠을 염두에 두고 툴을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캐드가 중심이다, 캐드가 캠이 중심이다 그런 의견을 낼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냥 두 개가 동일한 어떤 목적이죠. 설계부터 제조까지 이거를 이제 하나로 한다. 근데 이제 캠 쪽을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금형 쪽 관련한 밀링을 할 때 이제 3D 커브에 대한 어, 어떤 그 기능의 이해도가 좀 있어야 돼요. 예, 이해도를 갖고 기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서피스 기능이 실제로 사용을 해보시다 보면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캠 쪽 업계의 특성이 제품을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막 디자인부터 하지는 않으세요. 그럼 보통 이제 그 CAD 데이터를 받아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캠 툴을 뽑으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데이터의 어떤 호환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재가공하는 어떤 프로세스가 캠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있습니다. 그런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수정하거나 편집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삭제하거나 그런 작업들을 하려면은 그런 하이브리드 모델링 기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따라서 그래서 이제 3D CAD만 개발하는 다른 툴들에 비해서 이제 복구 기능이나 서피스 기능들이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런 어떤 필요성으로 인해서 이제 자체적인 커널을 오버드라이브라는 커널을 개발을 했고요. 물론 이 커널만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흔히 아시는 대중적인 웬만한 한 8, 90% 이상이 사용하는 어, 또 일반적인 커널도 저희가 갖고 있고요. 커널 개발은 이제 플로리다 멜버른에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한 7년, 6년 전에 이 GW 소프트에 이제 인수가 됐습니다. VX가 인수가 됐고
지금도 이제 그때 개발을 했던 개발진들은 다 플로리다에 미국에서 연구소를 두고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의 본사는 헤드쿼터는 광저우에 있고요. 연구소도 이제 광저우에 있습니다. 개발자는 제가 얼핏 듣기로는 전체 이제 미국 인원까지 합치면 뭐 한 50명 이상 되지 않을까 그렇게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꽤 많은 인원들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긴 한데 이제 2002년도에 이제 나사에 나사 테크 브리프라고 해서 이제 나사 편집국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거기서 이제 그의 가장 우수한 솔루션에서 어떤 때는 이제 뭐 소프트웨어가 선정이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제 하드웨어가 또 뭐 선정이 될 때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역대 선정된 제품들을 보니까 뭐 어떤 뭐 기술일 때도 있고요. 뭐 딱히 막 이렇게 어떤 형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2002년도에 한번 수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인데 아마 나사에서 사용을 했지 않을까. 사용을 해봤으니까 그렇게 알겠죠. 네, 이런 연역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공식 연역을 보시면 이거보다 훨씬 길게 장황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것들만 내놨습니다. 참고로 이제 뭐 국내에서 한국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랑 같이 협력을 해서 OEM 그 스탠다드 CAD로 잠깐 좀 협업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뭐 구글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어, 조금 어느 정도 흔적들이 좀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트워크 흔히 알고 있는 LM 툴즈를 사용한 네트워크 라이센스도 지원을 하고요. 이제 이때는 이제 동시 접속자 제한이 없습니다. 이제 갖고 있는 라이센스의 수에 기반해서 동시 사용자만 제한이 되고 그거를 이제 설치한 PC의 개수는 이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회사에 한 3개 정도를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PC는 전체 인원에 다 깔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시 접속만 3명 이하로 이제 제한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독립 실행 버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툴들이 굉장히 좀 복잡한 절차를 거치죠. 노트북이나 PC에 보시면은 다 이제 네트워크 관련한 랜카드,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랜카드가 다 하나씩 있습니다. 랜카드에 있는 피지컬 어드레스는 전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본사에다가 피지컬 어드레스를 보내고 그거와 관련한 맞는 시리얼 넘버를 이렇게 받는 형태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활성화 코드 혹은 이제 활성화 아이디 뭐 다른 표현으로 이제 시리얼 키를 입력받아서 그냥 간단하게 컨트롤 CV를 눌러주시면 이제 그 PC에서 바로 즉각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뭐 노트북에 갖다 쓰든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인터넷으로 키를 받고 입력하고 그다음에 반납하는 것들이 다 가능하니까 문제는 없고요. 요게 이제 오늘 이제 지금 소개드리는 그 내용들은 뭐 꼭 뭐 저기 뭐야 일반적인 내용들은 뺐어요. 그냥 어차피 그 3D CAD나 캠은 좀 이따 캠 강의가 시작되면은 또 캠과 관련한 소개를 좀 드리긴 하겠지만 CAD에 국한돼서 설명을 드리면 거의 뭐 굉장히 상향평준화가 됐죠. 모델링을 하거나 하는 일반적인 모델링 기능들은 거의 다 뭐 제가 기준으로 뭐 저는 CAD, 3D CAD를 사용한 지 지금 한 15년 정도 됐고요. 굉장히 오랜 기간 사용을 해왔습니다. 카티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학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대략 한 15년 정도를 계속 사용을 해왔었고, 뭐 UGNX도 뭐 예전에 한 3, 4년 정도 사용을 했고요. 그것만 사용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외부에서 또 강의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솔리드 엣지도 2년 정도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프로 엔지니어도 한 2년 정도 사용을 해봤고요. 그냥
PC에다가 설치해 놓고 툴 뭐 까작까작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용역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이제 사용을 해봤습니다. 인벤터 같은 경우는 한 지금 횟수로 한 6년 정도 사용을 해봤고요. 인벤터 오토데스크 관련한 업무도 꽤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툴이 이제 좀 다르면, 그래서 이 강의의 시작 소개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모델링들, 그런 내용들은 쭉 뺐고, 이제 GW3D에서만 좀 독특한 게 갖고 있는 모델링, 일반적인 모델링, 상향 평준화된 모델링 기능도 빼고, 이제 저희만의 어떠한 특징을 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타 CAD 시스템에 대한 어떤 데이터 변환 같은 것들이 굉장히 호환성이 넓은 편입니다. 요거는 이제 작년 2016 버전 이제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불러올 수 있는 포맷은 왼쪽 상단에 테이블에 보시면은 다양한 포맷들이 지원이 되고, 이제 거진 최신 버전, 그러니까 이제 신 버전이 그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인벤터가 뭐 2017 버전이 나왔다. 보통 인벤터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가 걔네가 한 1월 달이에요. 만약 2017이다 그러면은 2017년 1월에 2018 FI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버전을 내면은 2017년도에 2018 버전을 내요. 그러니까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2016, 지금 테이블은 2016 기준이에요. 제품이 나오면 거진 다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제품이 나가고 그 이후에 이제 신버전이 다른 툴에서 나오면 보통 한 6, 7개월 있다가 서비스 팩이 지원이 되면서 최신 버전을 거의 맞춰가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거진 알고 계시는 3D 상용 CAD 툴들의 포맷을 이제 다이렉트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3D 공용 포맷 같은 경우는 이런 버전까지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보낼 수 있는 포맷은 이제 버전 4, 버전 5까지 카티아 내보내기가 됩니다. 내보낼 수 있는 3D 공용 CAD 포맷은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018 버전 기준으로 소개를 좀 드리면은 원본 CAD가 이렇게 있고요. 이제 해당 제품은 카티아나 크레오, NX, 솔리드 엣지 이제 불러오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똑같은 파일을 가져와서 이제 저희 GW3D로 불러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편집을 해요. 그럼 피처가 이렇게 키움도 파고 필렛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파일을 가지고요. 카티아에서 예를 들어서 카티아에서 이렇게 패턴을 줘서 안에 내부 큰 사이즈의 이제 홀을 6개를 팠어요. 요거를 요 최초의 파일을 불러와서 작업을 했는데 그 똑같은 동일한 파일을 가지고 원본 CAD 툴에서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 불러오기 기능을 써서 여기서 이 상태에서 요거를 다시 불러오기를 합니다. 그럼 두 개가 병합이 돼서 최종 영상을 만들어주는 요 정도 호환성. 그리고 뭐 지금 제가 이제 툴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몇 개를 뺐는데 이제 그냥 불러오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안에서 데이터가 이제 손상된 것들을 갭을 이제 복구를 한다든지 어떤 웍스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불러올 때 이제 그 포맷을 전체를 다 불러오겠냐 아니면 뭐 일부만 불러오겠냐, 숨겨진 컴포넌트는 가져오겠냐 안 가져오겠냐, 숨겨진 컴포넌트가 아니라 숨겨진 객체, 와이어프레임이나 점이나 면이나 솔리드 포함해서 그런 숨겨진 객체를 불러오겠냐. 그 다음에 이제 PMI 요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솔리드웍스의 이제 고유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를 가져오겠냐, 이런 것들 뭐 카티아나 유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카티아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어 그대로 카티아에서 지정한 레이어를 가져오겠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내보내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버전에 상관없이 카티아 파일을 그대로 불러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보낼 때도 버전을 맞춰서 그 해당 버전으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래처나 협력사에서는 상위 버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한 25, R25를 쓰고 있다라고 치면은 그분께서는 이제 R 한 17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웃긴 게 상위 버전에서 만든 건 하위 버전에서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제품을 3D 툴을 쓰고 있다 하더라도 파일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럴 때는 뭐 요런 어떤 내보내기 기능을 써서 또 보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에서 레이어를 가져올 수도 있고, 기하 구조에서 이제 뭐 특정 기하 구조는 제외해서 내보내겠다, 이런 것들 다양하게 불러오고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요거는 건너뛰고요. 뭐 이렇게 안에 별도의 창이 있어서 파일을 미리 보기나 네트워크나 내 PC, 뭐 즐겨찾기, 필터링, 미리 보기, 이런 것들을 미리 볼 수 있는 창을 언제든 띄우거나 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스미 라이브러리를 이제 금형 쪽 관련한 제품을 쓰시는 분들은 이쪽 라이브러리를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몰드 익스프레스를 이제 서드 파트 이 컴포넌트를 이렇게 불러와서 이렇게 아이콘으로 app 탭에다가 그냥 박아 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D PDF로 이렇게 내보내기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포맷을 뭐 굳이 스텝이나 IGS나 그런 어떤 공용 포맷으로 내보내서 상대방이 보려면 사실은 이제 3D 툴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3D PDF로 내보낼 수 있어서 아크로벳 리더가 무료인 PDF 뷰어인 아크로벳 리더가 있는 설치 뭐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만 갖고 있으면 3D 모델을 받아서 이제 회전도 해보고요, 단면도 쳐보고 치수도 재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3D에서 이렇게 3차원상에서 GW3D 내에서 이렇게 3차원상의 치수를 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주석도 달고 말풍선도 달고 여기 가공 처리는 어떻게 되고 이런 어떤 설명글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치수 포함해서 텍스트 주석들을 포함해서 3D 모델을 내보내고요. 이거는 이제 받으시면 3D 툴이 없다 하더라도 모델을 돌려보거나 확대를 해보거나 축소를 하거나 이동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DF에서도 이렇게 칼라 색상으로 해서 BOM 시트랑 도면 시트를 PDF로 내보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꽤 오래 전부터 적용을 하고 있어서 안정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모델을 이제 불러왔을 때 이제 그 호환성 애니캐드 에브리바디 캐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들을 앞세우면서 툴을 여러 가지 포맷으로 이렇게 불러올 수 있다라고 광고를 많이들 해요. 근데 이제 불러오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요즘 툴들 뭐 데이터 뭐 완벽 호환 해가지고 광고들 많이 하는데요. 이제 완벽 호환이라는 의미가 그 원본 캐드의 트리를 불러오는 건 불가능하고요. 알고리즘적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뭐 저희도 그거는 안 되고요. GW3도 그거 안 됩니다. 대신 이제 그 호환이라는 게 데이터를 온전하게 솔리드 데이터를 불러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커널이 틀리거나 그다음에 파일 포맷을 변환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불러오면은 뭐 재수가 없으면 이렇게 오류가 몇 퍼센트 안 된다 하더라도 재수가 없으면 모델의 치명적인 어떤 결과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오류의 범위가 굉장히 크다 하더라도 실제 모델을 불러왔을 때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뭐 아주 구조적인 긴 설명은 드리긴 그렇지만 데이터가 이렇게
깨지거나 루프 서피스, 실버 서피스, 뭐 여러 가지 이제 명칭들로 이제 사용이 되죠. 그런 것들을 불러왔을 때 자동으로 이제 복구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공차 값을 넣어서 뜯어져 있는 면들은 붙이고, 틈이 있는 것들은 이제 메우고, 그 다음에 버텍스가 일치하지 않는 것들은 코너를 힐링을 통해서 이렇게 일치를 시킨다든지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보조 도구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런 힐링 전문 툴들이 따로 있습니다. 시중에 뭔가 이제 의사 양반이 이렇게 치료해주는 그런 이름으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꽤 상당수 고가이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한 영역이 있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웬만해선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편집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피처에 히스토리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원한다고 하면은 리브 보스 부분이 이렇게 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면을 찍어서 그대로 형상을 이동을 시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특정 피처를 이제 패턴을 주거나 히스토리가 없어도요. 요걸 예를 들어서 뭐 스케치를 하거나 그 다음에 돌출을 시키고 여기 포켓 작업을 하고, 그런 것도 피처가 없다 하더라도 그냥 내가 면을 선택을 하면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구성 요소나 단품 그 통으로 이렇게 패턴을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런 점선 면 파트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특정 피처를 내가 마우스로 클릭 화면에서 클릭 해가지고 트리에서 클릭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런 것들은 피처를 패턴이나 주실 수 있습니다. 복사도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립품에서 단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뭐 직접 편집 기능이라고 해서 요즘 툴들이 많이 이제 광고를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직접 편집 기능들은 여기서 이미 다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잡아당기거나 기울이거나 하는 것들은 다 됩니다. 근데 이제 그냥 하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각도가 틀어져 있는 거를 기존 평면에 대해서 대칭이 되라, 아니면 이렇게 뭐 각도가 뭐 한 80도인데 나는 저기 60도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각도를 틀 수도 있고요. 면이 여기는 좀 높고 여기는 낮아요. 그럼 두 개의 면을 얘를 기준으로 해서 평행하게 해라. 아니면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홈을 좀 더 파야 돼요. 그러면 어디까지? 여기 녹색의 면까지 더 파야 되겠다. 이제 접선 구속을 주면 얘가 자동으로 늘어나서 여기에 달라붙습니다. 직각이나 아니면 이제 원과 원이 동심이어라, 그 다음에 뭐 평행이어라, 이제 뭐 그런 다양한 조건들을 어셈블리나 스케치에서 이런 심볼들을 많이 보시는데요. 직접 편집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면을 잡아서 늘리고 하는 기능들은 이제 직접 편집이라는 명칭하에 몇몇 툴들이 할 수 있는데요. 이걸 잡아서 당길 때도 몇 가지 사항들을 이렇게 고려해서 직접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얘가 점점 잡아당기다가 여기 이제 밑에 아래쪽에 턱이 하나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요. 그러면 이걸 쌩까고 그냥 밀고 잡아당길까? 아니면 잡아당기긴 하는데 아래쪽에 있는 형상을 유지를 하면서 잡아당길까? 아니면 그냥 이 면 자체만 잡아당길까? 이렇게 세 가지로 고려를 해볼 수도 있고요. 치수 기반으로는 이제 어떤 면을 잡아당길 때 이 스타트 면에서 치수를 부여를 하는 게 아니라 전혀 생소한 다른 엔티티의 위치를 찍고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치수를 부여하는 그런 치수 기반의 면 이동이 단순하게 치수를 줘서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다른 개체에 있는 기반 엔티티를 가지고 면을 이동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제 레이어 관리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구성 요소, 커브, 데이터, 시트, 스케치, 솔리드 이런 것들 카테고리를 내가 지정을 해서 뭐 점은 점끼리, 면은 면끼리, 그리고 각각 레이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2D DWG에서 레이어랑 개념은 똑같은데요. 3차원상에서 이제 레이어를 레이어라기보다는 큰 방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룹화하고 그룹에서 몇 개 이동시키고 안 보이게 하고 동결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다중 객체 멀티 오브젝트 파일이라는 개념을 써요. 그러니까 제가 파일을 하나 이렇게 만들면은 보통 우리가 파트를 하나 만들면 파트 파일이 생성이 되고요. 어셈블리 파일을 만들면 어셈블리 파일이 만들어지고 도면을 만들면 도면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캠 가공을 하면 캠 파일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다 이런 걸 이제 하나하나를 파트 객체, 어셈블리 객체, 도면 객체, 캠 객체, 스케치 객체라고 하는데 그런 객체들을 별도의 파일로 이렇게 내보내는 게 아니라 한 파일 안에다가 다 때려 넣습니다. 파일이 하나 있으면 이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파일의 유형은 도면, 도면 서고, 스케치, 캠, 파트 어셈블리가 이렇게 있어요. 5가지 종류의 객체를 어디? 파일 하나 안에다가 다 박을 수가 있고요. 파트는 파트 안에서도 여러 개의 이제 파생 객체들을 쭉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이게 싫으시면 이거를 별도의 객체 파일 G3 파트, G3 어셈블리, G3 DW, 뭐 이렇게 G3 캠 이렇게 확장자를 갖는 고유의 객체 파일로 이렇게 내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하나 만들면 요 안에 프로젝트가 하나 있으면 파일 하나로 다 쓸어 담을 수 있다. 그런 거. 파일의 용량이 커지는 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일단 객체 파일을 열면은 그 메모리에다가 이제 바로 데이터를 올리는 게 아니라 요 객체 리스트를 보여주고 퀵뷰에서 미리 보기로 놓고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서 얘가 어떤 놈인가를 대충 본 다음에 그거를 진짜 열고 싶다 하시면 그때 가서 활성화를 하고 요 개별 객체의 그 데이터만 일부 뽑아서 메모리에다가 올려요. 그래서 데이터가 뭐 1기가건 2기가건 상관없이 그 안에서 파일 열 때는 순간적으로 파일을 열게 됩니다. 이런 장점을 활용하시면은 사내에서 이제 프로젝트별로 아니면 이제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 구축하거나 하실 때 그리고 파일 관리하실 때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뭐 네트워크 상에서 이미 만든 파일을 불러올 때도요. 어셈블리 같은 거 다른 파일에서 어셈블리를 할 때 여기서 일부만 이렇게 가져오는 기능들 그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됩니다. 불러와서 각각의 개별 객체를 이런 식으로 잘라내거나 연관복사해서 내보내거나 그 다음에 그 파일 자체로 독립을 해서 내보내거나 아니면 분리를 하거나 이런 것들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GW3D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2D CAD로 이제 뭐 오토데스크사의 이제 오토캐드라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토캐드와 비슷한 GW CAD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2D CAD와 3D CAD를 동시에 이 두 개의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솔루션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안에서 이건 좀 뭐 소개하는 거니까 보시면 이제 DWG 파일 포맷을 어떻게 불러올 건지 옵션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요. 요거를 3D 환경의 파트에다가 올릴 건지 아니면 GW3D의 도면 시트에다가 올릴 건지 스케치에다가 올릴 건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유형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레이어도 어, 그 DWG 파일 안에 있는 레이어도 그대로 가져와서 이런 것들 내가 필요한 기아 영상들을 쓸 때 이렇게 필터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레이어 지정하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이런 객체들을 가지고 매우 손쉽게 3D 모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D 오토캐드로 가서 보내서 오토캐드 포맷에 3D 데이터로 이렇게 내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어, 내가 이제 실컷 모델링을 했는데 받으시는 쪽에서 캐드, 2D 캐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내가 만든 3D 모델링을 DWG 포맷으로 3D DWG 포맷으로 내보내서 상대방이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판금 기능 같은 거. 저희는 이렇게 막 뭐 모듈이 막 따로 있어가지고 어떤 모듈 막 이렇게 버전이 있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런 풀 버전으로 거의 그냥 독립 버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D를 3D로 이렇게 판금을 하고요. 특징적인 것 중에 시트메탈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이제 판금을 쓰는 게 이게 폴드 언폴드 기능 접고 펴기를 위해서 이제 어, 그 전후의 어떤 도면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금 판금 기능을 쓰지 않고도 내가 외부 포맷, 덩어리 포맷을 가져오면은 여기서 밴딩 되는 지점을 정해주고 언폴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뭐 요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밍 어나리시스에서 얘를 포밍을 했을 때 어디서 이제 좀 절곡이 제일 많이 되는지,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구조 해석적으로 뭔가 문제를 이제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언폴드 된 거를 이제 폴드를 했을 때 어느 부분에서 가장 밴딩이 심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대한 결과치를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대충 어떤 부분에 대한 취약한지 이제 가늠을 할 수 있는 개념을 파악할 수 있는 FTI 기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거를 또 3차원상의 치수를 이렇게 부여를 해줄 수 있고요. 요거를 이제 도면에다가 2D 도면에다 뿌릴 때도 자동으로 상속되고 PDF로 내보낼 때도 매우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메탈 같은 경우는 요걸 이제 피는 절곡 과정들이 있죠. 예, 절곡 과정들을 이런 식으로 쉽게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렌더링 툴은 이제 키샷과 저희가 이제 코어를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 제품은 아니지만 요거를 이제 애드인 형태로 해서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렌더링 하는 것들 포맷 변환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저희만의 특징적인 기능은 아니니까 이건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이제 용접이나 이제 준공 같은 것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이제 단면에 대한 어떤 특성들을 라이브러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또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좀 옛날 버전이긴 한데 기능이 좀 많이 지금은 달라졌어요. 이렇게 준공의 사이즈를 스탠다드 ISO, DIN 이렇게 여러 가지 규격들로 해서 거기에 그 규격에 맞게 채널을 정하고요. 단면을 정하고 사이즈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브에다가 입히기만 하면은 경로가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널과 채널이 만나는 지점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시각해 주면 이런 것들을 매우 쉽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엔드캡은 어떻게 막을 거냐, 그 다음에 라인이나 와이어 프레임이 있을 때 경로를 어디를 기준으로 할 거냐, 이렇게 이런 세팅들 하면 사실 이거 뭐 만들기 단순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순수 모델링 하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간섭되는 부위를 쉽게 처리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게 최고 장점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뭐 PMI 기능은 지금 계속 설명드렸는데요. 이렇게 2D 도면에서 쓰는 기능과 거의 아이콘부터 대체적인 기본 기능들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차원상에서 치수를 주고 이렇게 치수를 주면 2D로도 이렇게 이어서 자동으로 바로 표기해 줄 수 있게 하는 기능들. 그 다음에 뭐 이런 기능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어떤 곡률, 이 전이 영역에서 곡률 연속성이 괜찮은지, 아니면은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 이제 굽의 각도, 금형 설계나 이제 가공하시는 분들 이제 언더컷 있는지 그런 여부들을 이제 판독을 하실 때 이제 보통 우리가 마우스로 찍어서 그 지점에 대해서 기울기 같은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또 두께 같은 것들, 여기가 몇 T지? 특히나 이제 플라스틱 제품들 하실 때 이게 여기는 5T인가 2T인가 3T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을 굳이 우리가 이제 마우스로 찍어서 추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화면상에서 그래픽적으로 색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범례 등을 조정을 해서 화면에서 보시면은 이제 언더컷이 발생되는 부위가 어디다 라고 바로 직관적으로 체크를 하고, 두께 값이 여기는 좀 얇구나, 여기는 조금 더 두껍구나, 얘는 여기는 좀 더 얇네, 이제 이런 두께에 대한 것들, 구배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반경값에 대한 것들을 그래픽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단면 기능 중에 뭐 좀 특별한 건 뭐 없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단면을 쳤을 때 외곽에 있는 엣지들을 이렇게 별도의 컵으로 추출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단면 친 것들은 아이소메트릭 뷰로, 등축 뷰로 2D에서 이제 뿌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수업 때 제가 본격적으로 좀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뭐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요새 이제 보면 3D 프린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3D 프린터를 가지고 제품을 빨리 뽑아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3D 프린터 이제 짝꿍인 3D 스캐너가 있겠죠. 3D 스캐너 같은 경우는 내가 모델링 하기가 시간이 벅차요. 그리고 그거를 측정을 하고 정확하게 그거를 모델링으로 3D로 모사를 한다는 게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3D 스캐너로 이제 스캔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면은 보통 그 형태가 어떻게 되냐, STL 포맷으로 가져옵니다. STL은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점집합 형태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점집합을 가지고 이제 과거에는 다 섹션을 이렇게 만들었죠. 커브를 그려서 이어서 이렇게 계속 만들었는데, 그게 또 굉장히 고역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저희는 3D STL 파일 포맷이라 하더라도 이런 단면을 치면은 단면에 대한 외곽 엣지를 컵으로 추출이 돼요. 그럼 기존에 이거를 다 하나씩 한 땀 한 땀 포인트들을 연결하는 작업을 했는데, 단면 쳐서 버튼 한 번만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대한 섹션 데이터, 모든 곳에서 섹션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기능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시간이 나면 제가 강의에 STL 포맷을 가지고 솔리드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간섭 체크하는 것들, 간섭 체크가 되면은 이제 저희가 그 컨택을 이렇게 인식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컴포넌트끼리 컨택 접촉이 일어나면은 접촉이 되는 순간 이 투과가 안 되고 스탑을 시켜줍니다. 예, 그 기능이 있고, 근데 이제 외부에서 블러머 포맷이 이렇게 간섭이 있다라고 하면은 간섭 부위를 보여주고요.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체크를 하면은 그 부분이 어디에서 어떤 파트와 어떤 파트 간에 최적이 얼마고, 원한다고 하면은 keep result 이제 솔리드로 요 부분을 별도의 솔리드 파트로 내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지금 엠보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지 파일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3D 표면에다가 입혀서 돌출을 시키실 수도 있고요.
이런 그림 이미지 파일 뿐만 아니라 음영을 갖고 있는 좀 더 진하거나 좀 더 연하거나 이런 색상의 고저 차이에 의한 내용들을 이제 음각, 양각 등을 통해서 더 파내고 더 덜 파내고 혹은 돌출을 시키고 하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모델링 한다. 거의 뭐 불가능하죠. 네, 이런 것들을 표면에다가 입혀서 좀 더 화려한 제품들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고요. 이제 뭐 가구나 어떤 그 조각 아니면은 이렇게 어떤 좀 예술에 좀 종사하는 분들이 제품에 이런 것들을 매핑을 해서 가공 캠으로 이제 가공 처리하실 때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좀 소개를 하다가 좀 길어졌는데요. 네, 그만큼 좀 여러분들한테 요 툴이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 좀 소개를 어, 드리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조금 1, 2편으로 나눠서 어, 다음 두 번째 동영상에서 나머지 기능들을 좀 더 자세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